안녕하십니까, 하루영입니다. 자, 오늘은 3개월 만에 새로운 리뷰를 갖고 시간이 돼서 또 간단한 리뷰를 하나 작성할까 합니다. 이번에 하는 리뷰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하진 않고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왁스입니다. 자, 스노보드를 타게 되면 누구나 다 처음 새 데크를 받았을 때,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 데크가 눈과의 마찰이 많아졌을 때 베이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다 왁싱을 하죠. 자가 왁싱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구력과, 그리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해보다 보면 왁싱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고 스스로 하시게 됩니다. 근데 뭐 장소가 원만하지 않거나, 그리고 장비들을 두루두루 갖추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자, 보통은 외부 업체나 아니면 데크를 구매하시는 곳에서 왁싱 서비스를 받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왁싱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세차도 마찬가지로 뭐 더러워지면 하는 거고, 뭐 어떨 때는 3일에 한 번 세차할 경우도 있고, 이틀에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일주일 동안 좀 차를 또 이용하지 않으면 세차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스노보드도 내가 탄 날수나, 그리고 눈의 상태, 그러니까 눈이 단단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베이스 표면에 남아있는 왁스의 잔량의 잔존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왁싱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고체, 그러니까 이건 하닥승이죠. 기본적으로 다리 위로 열을 가해서 이 왁스를 베이스에 녹여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 상태에서 베이스에 스며들도록 굳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스크래핑을 하고 또 브러시질을 하고, 보통은 이런 하닥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보드는 하닥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 표면을 보호하는 차원과, 그리고 마찰 개수를 줄여주기 위한 용도로 하닥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닥싱이 참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협소하거나 어디에 왁스 가루가 날리거나 할 수 있는, 왁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드 왁싱을 하게 됩니다. 콜드 왁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열을 없이, 그러니까 열을 전도시켜주는 다림이나 이런 것들 없이 할 수 있는 왁싱이 바로 콜드 왁싱입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이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콜드 왁싱이 되겠습니다. 이 콜드 왁싱 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흔들면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이 액체를 베이스에 도포한 채로 하는 왁싱과, 그리고 이렇게 크림 타입 많이 쓰시죠? 크림 타입의 왁스가 있습니다. 크림 타입의 왁스는 이렇게 여자들 컴팩트처럼 살짝 생긴 이렇게 스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걸로 왁스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고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마른 상태에서 살짝만 닦아주면 왁싱이 되는 이런 타입이 있고, 자, 이런 액체 왁스는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얘도 똑같이 이렇게 스펀지 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준 상태에서 굳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러시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요게 요 머플러스의 이 두 가지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크림 타입 왁스입니다. 자, 크림 타입 왁스는 이렇게 안에 크림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션 같은 느낌으로 살짝 단단한 채로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한쪽 면에 골고루 한번 도포를 해볼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사이드면에 닿지 않도록 양쪽 사이드와 중간 부분 이렇게 해서 골고루 도포를 해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하닥싱 같은 느낌이 납니다. 물론 하닥싱보다 콜드 왁싱이 훨씬 더 현저히 좋을 수는 없어요. 얘는 거의 일회성이고, 그리고 하닥싱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하닥싱이 돼 있는 왁싱면을 조금 더 보호하거나, 아니면 내가 왁싱을 자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하닥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닥싱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닥싱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액체 타입. 자, 액체 타입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편하게 도포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앞면에 있는 이걸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조금 더 손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간편하냐의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왁싱을 안 하시는 환경보다는 이렇게 콜드 왁스라도 왁싱을 하시는 게, 그리고 생각보다 갑자기 눈이 내렸거나 아니면 왁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드가 많이 안 나가거나, 그리고 왁싱을 해놨는데 그 왁싱에 대한 또 보호 차원에서도 이렇게 왁싱을 하시는 걸, 본인들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살짝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베이스면이 보이시나요? 자, 한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체 타입, 그리고 한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림 타입. 자, 콜드 왁싱 같은 경우도 왁스 면에 보시면 마이너스 15도에서 0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고체 왁스 같은 경우도 0도에서 15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와 크림 왁스는 같은 타입의 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9도에서 영하 2도, 얘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왁스입니다. 자, 이렇게 뿌려놓으신 상태에서 뒷면에는 이렇게 요 브러쉬 타입이 하나씩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아크릴 브러쉬가. 자, 뒷면으로 베이스면에 살짝 열을 가하신 상태에서 문질러 주면서 열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 뭐 굳이 나는 이게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안 하시고 바로 브러쉬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BP1이라고 하는 리퀴드 요 마플러스 왁스 같은 경우는 그 카본이 살짝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왁싱을 해놓은 상태로 가만히 놔두시면 살짝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하얀색으로 그 가루처럼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액체 그 일반적인 크림 왁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게 없다고 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휴지나 면 같은 걸로 해서 그냥 장갑 같은 천 같은 거, 제가 장갑의 뒷면으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천 같은 걸로 잡고 그냥 부드럽게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이건 다 굳으신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렇게만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왁스가 묻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닦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 먼저 했었던 요 액체 왁스 같은 경우는 같이 함유된 요 브러쉬를 갖고 전체적으로 베이스에 보면 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물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물길 위를 골고루 적당한 힘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휴지나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왁싱이 끝났어요. 자, 콜드 왁싱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쪽은 조금 희끗희끗하고, 그리고 이쪽 저희가 크림 타입 왁스로 발라놓은 건 조금 더 왁스가 깊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이쪽은 살짝 뻑뻑하게 나갑니다. 요거는 스노보드를 즐기시면서 이제 마찰로 인해서 왁스가 전체적으로 깎여 나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을 바뀌고, 얘는 지금 당장 해도 아주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놓고, 자, 이쪽 면에 놓고 제가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미는 것과 이쪽 면에 놓고 적당한 힘으로 미는 건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놓고 여기는 액체 타입 왁스예요. 자, 반대로 같은 힘으로 밀어볼게요. 중간에 걸리죠. 근데 얘도 왁싱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 타입 왁스보다는 이 액체 타입 왁스를 더 선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액체 타입 왁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해퍼요. 그러니까 같은 용량으로 쓸 수 있는 양이 더 적다는 거죠. 왜냐면 더 많이 보여야 되고, 또 손도 많이 가요. 브러쉬질도 해야 되고, 코르키질도 해야 되고, 뭐 코르키질은 뭐 건너뛰어셔도 상관없지만, 근데 크림 타입 왁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방에 넣어놓고 있다가, 자, 오늘 타고 왔어. 그러면 간단하게 도포해주고 캐비넷이나 보관함에 넣어놨다가 필요하실 때 그 다음날 그냥 타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저처럼 광을 내거나 아니면 폴브러쉬로 브러쉬질을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브러쉬질을 하면 아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넘어가는 게 부드러워지죠. 얘는 그냥 밀려나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좀 다른다는 거예요. 크림 타입 왁스와. 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아예 안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안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좋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든 어쨌든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게 하닥싱보다 좋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닥싱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뭐 맡기게 되면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뭐 최하 3만원부터 2만원 뭐 이렇게 페이먼트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직접 하자니 장비와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하닥싱을 받으시되 하닥싱을 받는 주기가 간극이 머실 경우는 이런 대용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콜드왁스라고 하죠. 열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크림 타입의 왁스들, 그리고 이런 액체 타입의 왁스들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할 수 있는 콜드 왁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바쁘지 않는 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